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제2신항 위치로 진해 제덕만과 부산 가덕도가 검토되고 있는데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진해 제덕만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마산 야구센터를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주변 도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 심각합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임금 체불에다 폭언, 성폭력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해안 농민들의 겨울철 주요 소득 작목인 시금치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출하가 몰리면서 지난해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제2신항, 진해 제덕만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진해 제덕만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항 서컨테이너 부도와 인접한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일대에 12조 7천억 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17선석 등을 짓는 안과 부산 가덕도에 17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컨테이너 부두 24선석을 짓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경남과 부산이 유치 경쟁을 넘어서 지역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해수부는 지난 연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제2신항 위치를 진해 제덕만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항만 이용자들의 요구와 항만 운영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항만 입출량도 일원화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비가 한 5조 원 정도 사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국가 전체적 이익을 볼 때 진해 쪽이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참여하는 제2신항 입지 관련 업무 협약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 입지가 확정됩니다. 신항에서 열릴 협약식엔 해수부 장관과 양 시도지사가 참석하며 해수부는 올 상반기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협의를 시작합니다.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행정 절차가 관계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서 배후단지 개발 등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제2신항과 신공항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야구센터를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야구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도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마산 야구 메카 조성 계획의 핵심은 야구센터를 체험형 야구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겁니다. 프로구단 1, 2구단이 뛰게 될 창원 NC파크와 마산 야구장에 이어 보조 경기장과 테니스장 자리에 유소년 전용 구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40년 된 실내 체육관을 허물고 야구와 체육시설 기능을 융합한 야구 문화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회원구청 뒤 반월산 중앙공원은 야구 팬들을 위한 5,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홈런 정원으로 조성됩니다. 유소년 야구장, 2군 경기장, 1군 경기장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정말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이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야구센터 주변은 야구장 특화 거리로 변화를 꾀합니다. 야구장 동문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 400m 구역에 다양한 조형물과 박물관 등 즐길거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야구센터 일대 가로 간판과 도로명을 야구 이미지로 바꾸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남문 도로를 확장하고 셔틀버스 운행과 주차 면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야구하는 날이나 안 하는 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거리가 많으니까 보고 그런 상인들은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100만 야구팬 달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됩니다. 찾아가는 팬사인회와 다른 스포츠와 연계한 티켓 할인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야구장 3개를 확보한 전국 최초의 야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선 750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3월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 심각합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임금 체불에다 폭언, 성폭력까지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이주 노동자 인권 실태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필리핀 출신 A씨. 사장이 수시로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새 장비를 들고 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체결대 들고 했어요. 중국 아저씨가 없으면 아마 내가 죽었어요. 아니면 병원에 있대요. 임금 체불도 흔한 일입니다. 중국 출신의 한 이주 노동자는 5달치 임금 일부를 6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11명의 몫을 다 합치면 800만 원에 이릅니다. 회사 연락하는데 계속 뒤로 밀어요. 뭐 다음 달 이래 하려고 오래 기다리는데 지금 연락도 없이 우리 전화하고 전화 안 받아요. 경남 이주민인권센터가 경남 지역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우려했던 대로 심각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직장 내 폭행을 경험했고 가해자는 사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 중 일부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심지어 4명은 성매매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 하더라도 오히려 임금이나 노동 시간 또는 사업장 옮기는 문제 등에서 모든 부분에서 미등록 상태 이주 노동자들보다 불편한 점이 노출되었어요. 국내 이주 노동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폭언과 폭행의 갑질 문화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상황이나 또 사업적 갈등 같은 문제들을 제도적으로는 다 보완이 못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도 또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경남 지역 이주 노동자들이 7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남해안 농민들의 겨울철 주요 소득 장목인 시금치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많은 설을 앞두고 가격이 오를 만도 한데 출하가 몰리면서 지난해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안 들녘에 농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파랗게 잘 자란 시금치 수확의 한창입니다. 올해는 병이 없어 생육 상태가 좋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인건비는 고사하고 씨앗값 건지기도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긴 안 좋아요. 아이고. 키로 1,000원 받아가지고 뭐해. 인건비도 안 되죠. 이달 중순 남해군의 시금치 경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300원대. 지난해 같은 기간 3,100원대보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가을 비가 많이 내려 시금치 파종 시기가 9월 말과 10월 초에 집중돼 수확 시기가 겹치면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된 탓입니다. 또 이번 겨울 따뜻한 기후 여건에 채소 작황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채소 가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요 공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가격이 하락하고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남해군은 관계기관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단묶음 포장을 통한 품질 규격화, 계약 재배 면적과 공동 선별 출하 조직 확대, 기계 파종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장 방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품질 국가를 위해서 파종기를 확대한다든지 출하 시기를 조절해서 4,400여 농가가 956헥타에서 시금치를 키우고 있는 남해군은 전국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합니다. 설 명절과 대보름 수요 증가로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 조절 실패와 실망스러운 가격으로 농민들은 한층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창녕 함안보 상류 지역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가 갇혀 있는 탓에 안개가 생기고 기온이 떨어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보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창녕 함안보 인근 한 비닐하우스. 다 자란 오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비닐하우스 오이는 갈색빛을 띠며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적정 온도 20도 이하로 떨어져 병해를 입은 겁니다. 이곳을 비롯해 길곡면과 남지 인근 비닐하우스 1000여 곳이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은 난방을 틀지 않아도 유지되던 실내 온도가 보가 들어서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13도, 15도 이렇게 온도를 주다 보니까 이같이